네, 특별한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금요일만 만날 수 있어서 더욱더 특별한 시간인데요. 이 국내 증시 성적표를 봤더니 G20 가운데 최하위권이었다고 합니다. 주식 이민이라는 단어까지 생겼는데요. 이런 시장까지도 잘 견뎌내시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종목 상담 방법들 준비해봤습니다. 전화는 02-2000번에 4919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2034. 현재 너튜브 실시간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댓글창에서도 참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우선 주식은 공포의 사라고 들었는데 지금 사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고요. 국장은 접는 게 답이다. 아니다, 나는 물려서 못 나간다. 라는 의견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렇게 참 힘들어하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다양한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하는 특별한 종목 상담 지금 만나보시죠. 네, 지금 시점에서 종목 상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민도 굉장히 깊으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상담은 유튜브 댓글창에 있는 상담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박춘현 매니저님께 왔고요. 김피오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UIL 6,538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라고 합니다. 오늘 종가가 5,090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손해를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전략 펼쳐보면 좋을까요? 네, UID 매수가가 6,530원. 자, 일단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IL이네요. 잠시만요. 네, UIL 6,538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입니다. 네, 6,300원대. 6,300원대 제가 한번 라인을 그어보면 뭐 적정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300원대가 요 가격. 6,538원입니다. 6,538원? 네. 6,538원이면은 그러면은 한 7월 정도에 사셨겠네요. 지금 7월 정도에 사셨을 차트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차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6,500원 정도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한 5,800원 라인 있죠. 자, 이 정도 라인이 어떻게 보면은 손절 라인이 됐었어야 된다. 일단 여기서는 한번 잘랐어야 되는데 못 자르고 그 이후에 다시 반등 나오다가 이제 추세를 만들어 버렸어요. 추세를 아까 만들어 버렸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깨끗하게 지워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떨어지죠? 자, 이런 추세를 우리는 하락 추세. 자, 여기가 저점도 지금 낮아지고 있죠. 저점도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하락 추세 통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놓고 나면 얘가 앞으로 이 라인 자체도 깨고 내려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손절 라인부터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단가보다는 지금 한 4,800원대, 4,700원. 자, 4,700원이면요. 신저점입니다. 만약에 이거 깨잖아요. 이거 깨면은 어떻게 되냐? 추세가 더 하락 추세로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하락 추세가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4,700원 깨지는 거를 본다라고 하면 비중 10%니까 교체 매매 생각하신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거보다는 지금은 추세상으로는 일단 1차 6,500원 선, 2차는 윗꼬리가 달렸던 7,200원, 300원 선까지만 좀 지켜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뭐 특별하게 지금 기업 내용 실적이나 이런 부분 한번 볼까요? 뭐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네요. 회사에 돈을 쌓아놓고 사는 기업입니다. 유보율이 1,300%, 부채 비율이 42%면 거의 자기 자본 가지고 회사를 운영한다라는 이야기인데 회사 내용, 재무제표는 문제가 없으니까 일단 조금 더 기다려 보자. 이렇게 매수가, 그러니까 손절가, 목표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UIL 관련해서 상담을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손절 라인은 4,700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4,700원을 깨고 내려간다면 교체 매매를 생각해 보는 게 좋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먼저 1차 목표가 6,500원, 2차 목표가는 7,200원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현재 유보율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재무 상태가 상당히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 전략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문자 상담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매니저님께 왔어요. 한미약품이고요. 30만 1,2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비중은 10%라고 하셨고요. 일단 전망이 굉장히 좋다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한미약품 전망이 좋다고 들었는데 목표가는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한미약품 현재 상황에서 목표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굉장히 좋은 종목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일단은 지금 학회 관련돼서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술력을 어필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투자를 받아야 되는 자체적인 마케팅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화면 한번 잠깐 띄워주시게 되면은 한미약품이 24년도 하반기 학회에 참여하는 일정만 해도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연말까지 계속해서 학회를 참여할 예정인데 굉장히 바쁘게 좀 마케팅하러 다니고 기술력을 어필하러 다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비만 학회 관련돼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게 11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이 좀 흐름을 좋게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비만 학회에 대한 모멘텀이 만들어질 때까지 한 10월 말까지는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 모멘텀 재료를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한 5% 정도 수익을 보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근데 목표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오늘 같은 시장에도 불구하고 8% 상승을 했는데 위에 딱히 막힌 매물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굉장히 강하게 잘 만들어지고 있는 흐름 보여지고 있고 거래량도 나쁘지 않게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료 모멘텀은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면은 추가적인 상방은 계속해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비만 치료제에 대한 집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이번에 신개념 비만 치료제가 한미약품에서 이제 개발을 하고 출시를 하는 게 단순히 살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량도 증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건강을 챙기는데 굉장히 혁신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고 한국에는 아직까지 위고비를 판매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줄을 서서 다 쓰고 싶어가지고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약품이 새롭게 좋은 기술력을 개발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게임 체인저가 다시 한번 만들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일단은 그래서 저는 여유 있게 좀 바라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35만 원대는 이제 여유 있게 바라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35만 원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한 비중은 절반 정도 익절을 하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지 바라보시고 정고점 37만 7천 원대 돌파 유무를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다시 한번 무너지면서 35만 원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다시 한번 남은 물량들 익절하는 구간으로 좀 바라보고 대응한다라고 하면은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하면서 리스크는 관리할 수 있는 매매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약품 지금도 여전히 수익권에 계시지만 목표가가 궁금하다라고 남겨주셨어요. 일단 1차 목표가는 35만 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35만 원에 도달을 했을 때 절반 정도는 익절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제시를 해주시면서 2차 목표가는 37만 7천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많은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미약품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세 번째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고민 중인 종목명 알 수 있을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가랑 비중은요? 18,600원에 20%인데요. 네, 두산 어떻게 에너빌리티 18,6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라고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실까요? 이거 뭐 자꾸 내려가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현재 좀 알아보면. 하락 구간에 있어서 이 부분이 가장 걱정이 크다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박준현 매니저님, 두산 에너빌리티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두산 에너빌리티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또 원자력 관련해서 최근에 좀 모멘텀을 좀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흐름만 본다면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이 종목 보세요. 19,000원짜리 13,000원짜리가 25,000원입니다. 자, 그럼 13,000원짜리가 25,000원이면 한 2배 정도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거래가 많이 됐어요. 거래가 많이 되고 장대 음봉이 섰습니다. 장대 음봉이란 이야기는 뭐냐면 누군가는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다 팔고 나갔다라는 이야기예요. 다 팔고 나갔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밖에 없으니까 주가는 어떻게 된다? 힘없이 줄줄줄줄줄줄줄 거래 없이 줄줄줄줄 이렇게 흘러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만약에 이런 현상이 없었다면은 저는 조금 더 기다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얘는 지금 이렇게 수급이 메이저 수급이 나갔기 때문에 얘는 앞으로 조금 더 추세가 더 깨질 수 있습니다. 개인들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들만 있으면 주가 관리가 되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마지막 포인트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800원 정도를 마지막 데드라인으로 좀 잡아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예측컨대 만약에 지금 이 종목의 흐름이 나온다면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깨지게 되면 이런 흐름이 나오는데 이거는 못 견딘단 말이에요. 비중도 지금 20% 정도 되시고. 근데 18,000원대니까 지금 18,000원대에서 16,000원 정도에 손절하는 거는요. 한 10% 조금 넘는데 그 정도 손절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손절도 투자 전략 중에 하나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탄력을 받고 올라간다면 아마 여기 정도 일단 1차 목표가도 좀 많이 드릴 수도 없어요. 21,000원 정도가 1차 목표가예요. 여기서는 이제 여기에서 사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된다? 주가 이제 올라오면 여기서 다 두들겨 팔 거란 말이에요. 판단 말이에요. 이제 누르는 손이 된단 말이죠. 자, 이 점 꼭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상하한가가 30% 시대입니다. 근데 10%, 20% 손절 가지고 너무 힘 못 낼 것도 없어요. 그 정도 손실은 얼마든지 날 수 있는 손실이에요. 그리고 수익이 나도 20%, 30%도 얼마든지 낼 수 있는 수익입니다. 우리 지난번 우리 저기 전문가님들하고 지난 8월 수익이 어떻게 됐죠? 거의 뭐 30%, 40%, 50%씩 났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손실률이 아니다라는 거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다음에 밥도 좀 챙겨 드시고 아까 전화 목소리 들어보니까 너무 힘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거 말고도 좋은 종목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원전 관련주기 때문에 아직 희망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수급 상황을 살펴봤을 때 개인들만 남았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하락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도 하나의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 만약에 목표가를 잡는다면 1차 목표가는 21,000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15,8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 지금 전화 상담, 문자 상담,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으로 상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전화는 02-2000번에 4919로 전화 주시면 좋고요. 문자는 샵 2034,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서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디테일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또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네. 고민 중인 종목명 알 수 있을까요? 네, 한국가스공사 네, 한국가스공사 매수가랑 비중은요? 48,800원, 네, 48,800원의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요? 6%. 6%요. 네. 알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48,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6%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실까요? 이제 그 대왕고래 모멘텀이 뭐 나왔다 끊겼다 이러는데요. 이게 하락해도 모멘텀은 또 끊기지 않고 또 나올 듯 해요. 12월 달에 1차 슈트가 있어갖고. 네. 근데 또 올라가긴 할 것 같은데, 이 하락이 워낙 깊으니까 여기서 더 하락할 건지 아니면 매수가는 올 건지 아니면 매수가 이상도 갈 건지 뭐 그런 진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일단은 하반기까지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짚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성 매니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사실 지금은 뭐 그냥 테마 기대감으로만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입찰 관련돼서 얘기가 안 나오다 보니까 실망 매물로 시장에 대한 영향도 있겠지만 좀 조정이 깊게 만들어지는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월요일 날 이제 다음 주 시장 대비해서 좀 하락폭이 더 커진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손실을 좀 어느 정도 방어를 해 두고 나서 우리가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게 뭐 연말쯤에 다시 한번 모멘텀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추 관련된 모멘텀이 제대로 다시 한번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대왕고래에 대한 결과가 잘 나왔을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테마로 움직이기 때문에 들쑥날쑥하면서 이게 정말 강한 기대감으로 많은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이제 정말 많은 하락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미 바닥에서 우리가 올라온 게 한번 30% 가까이 상승을 하고 나서 다시 조정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한 40-50% 상승을 하고 또 조정을 받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폭에서는 단순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손절 라인을 잡고 내가 원하는 방향에서 상방이 아니라 하방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축소하거나 바로 정리를 해서 다음 타점을 고려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월요일 날 좀 추가적으로 밀릴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42,500원대를 지키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밀린다라고 하면은 좀 더 패닉셀이 더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라인을 지키지 못하는지 그럼 지킬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좀 밑으로 깬다라고 하면 비중은 적어도 축소를 하시거나 아니 손절을 하시고 나서 다음 타점을 고려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만약에 잘 버텨주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 3거래일 가량 연속으로 하락을 했다 보니까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49,000원대 약간 매수가 살짝 위에 거기서는 약간 비중을 축소해 두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은 대왕고래에 관련돼서 모멘텀이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보다는 실망이 더 만들어질 수가 있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구간에서 갑작스러운 속보를 뜨고 갑작스럽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흐름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시나리오로 이제 접근을 하기에는 좀 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셔서 일단은 리스크를 줄이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걸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실제보다는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 앞으로 그 뉴스 팔로우업을 계속해서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42,500원 이 선을 지켜주는지 꼭 그 여부를 판단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서 반등이 나와준다면 49,000원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49,000원까지 상승이 와준다면 비중 축소를 조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은 또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전화 연결되어 있는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고민 중인 종목명 알 수 있을까요? 예, 퓨처캡이요. 네, 퓨처캠이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그 21,550원에 네. 20%요. 네, 퓨처캠 21,5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어떤 부분이 매수가가 가장 높아가지고 네. 그 목표가하고 선저가하고 좀 알아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중이 현재 20%신데 목표가랑 손절가를 어떻게 잡아봐야 될지 퓨처캠 박춘현 매니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주식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되셨어요? 예. 그럼 주식 공부 다시 좀 하셔야 되고요. 일단 푸처캠 일단 재무제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보이십니까? 자, 퓨처캠의 재무제표입니다. 지금 5년 연속 영업이익이 적자예요. 그다음에 당기순이익도 계속 적자가 나고 있고 일단은 지금 자본 잠식은 면에 있습니다. 자본금이 지금 111억이고요. 자본 총계가 지금 부채 빼고 639억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자본 잠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 있긴 하지만 자, 5개년도 연속 적자면은요. 상장 폐지 조건에 들어갑니다. 조심하셔야 된다는 이유가 그 이유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제 전업 투자를 했던 출신으로서 이런 종목은 안 건드리는 게 답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 자체가 21,550원인데 21,550원의 매수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가격이 21,600원이라고 하는데 월요일 날 시장 개장하면은요. 일단 정리하시고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종목으로 좀 갈아타셔라. 꼭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수익 낼 종목은요. 우리 주식시장에 한 2,500여 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퓨처캠 아니더라도요. 자, 요거 좀 참고하시고요. 저는 정말 죄송하지만 퓨처캠은 바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퓨처캠 지금 상황에서는 좋게 전망이 되기보다는 살짝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에 개장을 한다면 퓨처캠 그때 바로 손절을 해보시고 더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 보시는 걸 추천해 주셨습니다. 퓨처캠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문자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김민성 매니저님께 왔습니다. 네, 한미반도체를 남겨주셨고요. 14만 8천 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은 30%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 타다가 대주주가 될 판입니다. 조금 올라오면 정리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꼭 좀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비중이 30%라서 고민이 굉장히 깊으실 것 같은데 한미반도체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힘드시겠지만 좀 시간을 투자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한미반도체는 SK 하이닉스랑 같이 커플링이 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모멘텀이 같이 커플링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3분기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을 것이냐, 블랙엘이 연기가 됐는데 4분기 실적은 모르겠고 3분기 실적이 잘 나올 수가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감이 형성이 되면서 지금 주가 조정이 만들어지고 같이 국내 기업들도 좀 반도체 위주로 좀 커플링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대한 가격 조정 거의 다 끝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그래도 $100 깨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투자 심리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도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좀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한미 반도체도 좀 하락세가 멈추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기대하는 V자 반등은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먼저부터 계속해서 한미반도체가 상승을 많이 했다 보니까 지금 단기적인 조정이 나타나고 나서 바닥을 기고 안정화가 돼야지만 또 올라갈 수가 있는데 4분기 이후부터는 블랙엘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그 모멘텀으로 좀 반도체 전반적인 흐름들이 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간은 여유 있게 좀 바라보시고요. 그리고 떨어진다고 계속해서 그냥 단순하게 매수하시기보다는 바닥을 확인하시고 나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절대적으로 평당 관리하는 구간은 아니고 좀 기다려보면서 바닥을 확인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당장 급하게 손절하시기보다는 4분기 흐름까지 우리가 지켜보고 나서 정리를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반도체 4분기, 하반기에는 또 좋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지금 당장 손절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지켜보자라고 전략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꼭 수익 나시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미반도체까지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하는 동안 오늘 가장 중요했었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죠. 일단 미국의 8월 실업률이 4.2%로 예상치 4.2%에 부합하는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이전 4.3%보다는 소폭 하락한 모습이고요. 하지만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수는 14만 2천 건으로 예상치 16만 4천 건보다는 조금 적게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 8만 9천 건보다는 높게 올라갔다는 점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예상치보다는 낮게 나왔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상담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 일정도 체크해봐야 되겠죠. 김현서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